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책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책에서 70페이지에 하정우의 마지막 식사라는 글이 있어요. 영화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를 저도 다 보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죄와 벌이라는 편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만약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으로 식사를 한다면 어떤 음식이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김향기라는 배우는 이제 할머니가 해주신 따박장 아니 강된장으로 고르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데 삶은 양배추에 그거 넣고 밥이랑 싸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지훈 배우는 이제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다. 새로 지은 밥에 멸치볶음, 감자, 채 썰어 볶음 뭐 그런 거라고 대답을 했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떤 음식이냐, 뭐 한식, 중식, 양식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돈가스, 치킨, 피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은 이제 한식이죠. 할머니가 해주고 어머니가 해주고 그런 가족이 해준 식사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인터뷰를 읽다가 굉장히 웃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때문이냐면 하정우 대답 때문이었어요. 하정우가 뭐라고 했냐면은 짧게 딱 한마디 했던 거예요.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 세트.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어디지? 맥도날드인가? 맥도날드 메뉴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니까 아무래도 그냥 식사가 아니죠. 생애 만찬이니까 생을 끝내는 그런 의미의 식사니까 의미 부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인간 관계를 가져 있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는 것이 사실은 좀 맞겠지요. 마지막 식사로서 품위도 살아나는 것이고 삶을 돌이켜보는 차원에서 의미를 이제 매기기에도 좋겠죠.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 김양기와 주지은 모두 이제 가족이 만든 식사로서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싶다고 한 거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정우는 달랐던 거예요. 그냥 패스트푸드 메뉴 딱 하나 달랑 하나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대답을 보고 나서 제가 굉장히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좀 말끔하고 단순한 거 그러면서도 분명한 거 그런 차원을 좋아해서 그런지 제가 하정우의 이 대답을 들으면서 약간 생각이 단순 명백하니까 굉장히 좋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겠지만 이제 깔끔하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의미 두는 과정을 멈출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그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 있고 그 의미를 좀 더 이제 고결한 것으로 이제 격상시키고 싶어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생이 마지막 식사니까 가족들과 만찬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라면은 응당히 그렇게 해야 하는 도리일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일만 볼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일도 같이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 나고 죽는 것이 지속되는 것은 모든 진여의 심성이 맑고 밝은 채 항상 머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망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니 이러한 망상이 진실하지 못한 까닭으로 윤회와 전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서 고유 윤전이라는 게 있는데 윤자가 이제 바퀴윤자고 전자가 구를 전자죠. 그거를 윤회가 있는 것이고 또 전생이 이제 과거의 전생, 내생 이런 전생이 아니라 이전 전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이 있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언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일체 중생이 이 무시대로 이게 생사의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생사의 윤회 혹은 전생이 끊이지 않는 것은 모든 진여의 심성이 맑고 밝은 채 항상 머무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말하자면 뭐냐면은 나란 존재가 실체로 있기 때문이에요. 나란 존재가 무아,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고 연기로서 그렇게 인연으로서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항상 진공의 도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체가 되면은 그 모든 경계들, 벌어지는 일들이 번뇌와 망상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망상은 진실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 없이 벌어지는 인연과 경계에 따른 어떤 차별 없는 근원의 공한 속성을 알지 못한 까닭에, 그러니까 윤회와 전생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윤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윤회를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채우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약간 비유를 한 거죠. 김향기와 주지훈이란 배우가 마지막 식사니까 의미 부여를 했잖아요. 마지막 식사. 좀 더 가족들과 이런 마지막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고, 집에서 만든 어떤 된장, 멸치볶음, 굉장히 사소하지만 의미 깊은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음식들로서 해준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단순하고 깔끔한 것도 좋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이제 수도함에 이제 고양이 바냐가 죽었죠. 바냐가 죽을 적에 사실은 누구도 이제 바냐가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계단 위로 올라오다가 바냐가 죽은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햇볕과 놀다가 그냥 죽은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하고 이제 분명하고 말끔하게 죽은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몸은 굳어가고 있고 이제 열기는 아직 남았지만은 멋있는 모습으로 단순하게 깔끔하게 죽은 것 같아요. 저희 조모께서도, 할머님께서도 마지막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서 이제 힘드시니까 요양원에 계시긴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안 돼서일 거예요.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실 적에 숟가락 5숟갈 드시다가 그냥 픽 이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선사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사들이나 역대의 어떤 동서양 성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말끔한 모습으로 깔끔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 저희 조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너무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냥 그 과정에서 바로 돌아가신 게 되게 이제 멋있는 상이었어요. 멋있는 상. 일반인들도 저렇게 멋있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도 이제 햇빛과 놀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죠. 나도 저렇게 말끔하게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그걸 큰 열망으로서 가지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제 삶의 어떤 죽음에 대한 이정표로서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삶의 이야기를 좀 더 멋있게 꾸미려고 하게 되죠. 자신을 중심 인물로 세우고서 이제 삶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죠. 그리고 나라는 인물은 이 삶의 어떤 드라마 내용물을 좀 더 이제 멋있고 그럴듯하고 또한 의미 있는 내용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채운 내용물들은 인연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대상이 바뀌면 또 그 내용물들도 계속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의 내용물들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허덕이고 또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허덕임과 갈증을 다른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또 다른 일시적인 대상들을 또한 불러들이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욕망의 악순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망상의 끊임없는 순환 때문에 이런 채우고 또한 사라지고 그걸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하는 이런 반복 때문에 능원경에서는 이제 생사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내용물로 채우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항상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삶의 경계에 대한 의심이 사실 필요하게 돼요. 이거 뭐지?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지? 나 이걸 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지? 이런 대상에 대해서 나는 왜 자꾸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지? 라고 하면서 계속 교체하고 변화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은,
그 모든 변화와 교체, 어떤 호호, 시비의 분별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겨난 것도 사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자신의 마음이 빚어낸 세상인 거예요. 만약 나라는 존재가 실체로 있다면 세상 또한 실체로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너무 분명하게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그 모든 대상들이나 어떤 상황들은 바깥의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이 전체의 배경 안에 내가 중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란 존재의 어떤 실체성이 그렇게 내가 믿던 실체로서 중심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식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바뀌게 됩니다. 나에 대한 중심성, 실체성이 그것이 무너지게 될수록 무엇이 살아나게 되냐면은 눈앞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제가 눈앞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눈앞은 그 모든 인연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텅 빈 배경 같은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 생각, 나란 존재, 이것에 대한 집착, 분별심 때문에 여기에 항상 응축이 돼 있어요. 나란 존재. 근데 나란 존재도 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인연이며 이제 결과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기에만 이제 갇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에고의 어떤 중심되고자 하는 습성인 것이고 거기 패턴에서 이 실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언제나 눈앞으로서 존재하고 눈앞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눈앞이라는 게 바로 모든 진여의 심성이 맑고 밝은 채 항상 머물고 있는 도리와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나부터 이 전체로서 있어요. 눈앞으로서 살고 있고.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나란 생각과 몸뚱어리란 이 좁은 틀에 갇혀 살고 있는 게 바로 중생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중생으로서 살게 되면 윤회는 계속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란 존재가 실체로 있으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나란 분별과 생사심을 잡고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윤회와 전생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회에 대한 많은 이제 논의들과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윤회는 있다,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여러 이제 선지식들의 책을 봐도 윤회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신 것이고 반드시 있는 사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좀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역대 성현들의 하신 말씀들은 뭐냐면은 이 수행을 통해서 또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윤회가 멈춰지는 게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윤회가 멈춰진 사람한테는 윤회가 사실로서 존재할까요? 그 작용이 다 끊겼어. 흐름이 끊겼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윤회는 있을까요? 없어요. 윤회는 생사심을 붙들고 있고 나란 중생에 갇혀 살고 있고 그런 분별 집착심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하게 되는 어떤 순환적인 굴레예요. 굴레인데 무아로서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고 또한 연기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나란 실체성이 와해가 되고 그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전체로 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실체로서의 윤회, 다음 생, 내생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리고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해되지 못할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윤회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어떤 분위기가 뭐냐면은 전생에 나와 당신이 무슨 인연으로 전생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윤회란 게 우리 일상에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박혀 있는 이제 관념 같은 거예요.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정서상 윤회란 게 오래전부터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이제 심심찮게 이제 말로서 언급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사실 없는 개념이죠. 그런데 제가 왜 윤회라는 그런 개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면은
윤회를 자꾸 언급하면 그것은 현실 생활에 대한 어떤 면밀한 탐구, 성찰들을 그만두고 도망가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요.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 정황들,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정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실에 대한 탐구만 제대로 해도 자아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내가 지난 날 동안 혹은 어떤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면밀하게 거치게 된다면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회를 많이 언급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런 윤회로서 그냥 막연한 이야기로 그런 상징적인 신비화로 약간 퉁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윤회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지 않습니다. 윤회가 있냐 없냐에 대한 이제 질문들도 많이 있었고, 아마 불교계 내에서도 아마 서구의 여러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윤회는 있다라는 식의 아마 책, 연구 내용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윤회는 그 생사심 아니면 실체감, 어떤 중심성을 벗어난 사람한테는 더 이상 윤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이며 이 깨달음을 얻는 뜻은 뭐예요? 윤회를 멈추기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서 대자유인이 되고자 함이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의 어떤 주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상이 멈추게 되면은 윤회 또한 멈추게 되는 거예요. 100년만 년 그 망상을 분석하고 유무를 따지는 게 그 망상을 당장 멈추고서 본연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게 그 모든 수행과 깨달음의 본뜻이에요. 이 본뜻을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드러난 어떤 여러 경우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실체화한다고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망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윤회는 계속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스스로 망상을 실제화하면서 망상에 불임을 당하면서 망상의 공원 성품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윤회의 힘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상황과 별개로 떼어놓고서 윤회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는 벗어나는 게 그 최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윤회의 다양한 근거들, 이론적인 해석들, 어떤 증명들, 사례들, 그런 것들을 내가 100,000가지를 모은다고 해서 이 윤회들을 분석한다고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수많은 사례들과 탁월한 견해들, 이런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상 그 윤회를 벗어나는 것에 비하지는 못하게 되죠. 우리가 눈앞으로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근간이 되는 맑고 밝은 체에 항상 머물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윤회를 꿈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철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사는 일은 사실은 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밤에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작은 꿈,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큰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꿈에서도 여전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어떤 종류의 몸의 반응도 오고 감정도 느끼고 해요. 그런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실체로서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반응과 작용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꿈이 사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망상의 주체로서의 나를 상정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실체로 존재한다면 윤회는 분명히 실체처럼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식의 비유를 많이 드리죠. 수박과 고통 같은 거예요. 수박은 우리가 수박에 대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모양을 알고 있고 지식을 얻고 거기에 대한 뭐 재배법도 알고 뭐도 알고 많이 안다고 해도 수박은 사실 먹는 것에 비견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수많은 우리가 분석들을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지식적 내용들을 채운다고 해도 고통은 사실상 벗어나는 것에 비견될 바가 없어요. 수박은 먹는 것이고 고통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윤회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경전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죠. 어떤 일을 벌여가지고 어떤 윤회를 계속된다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모든 이야기적 내용들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나서 윤회는 끝내는 것에 절대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내기 위해서는 진여의 심성이 맑고 밝은 체에 머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눈앞으로서 어떤 진공으로서 그렇게 개합하는 도리이기도 합니다. 윤회가 있냐 없냐 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망상은 멈춰야 하는 것이고 윤회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초점을 잃지 않고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